오늘도 정말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어제 퇴원을 했죠. 보셨나요? 지지자 향해서 이렇게 화이팅 하면서 이렇게 퇴원을 했는데 당무에 복귀를 하자마자 당 기강 잡기에 나섰습니다. 네, 당내 개파 간 갈등이 좀 재점화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나름 좀 평화로웠던 야권이 좀 다시 시끌시끌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장 대표가 사퇴 요구에 대해서 버티기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좀 반장동혁 진영에 대해서 좀 징계 추진 가능성까지 좀 시사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당을 흔들고 당신과 민심에서 멀어지는 모습이야말로 당원들이 가장 분노하는 일이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은 방치할 수 없다. 당의 쇄신과 당의 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게 있다면 순차적으로 해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 대표가 당무감사위원회하고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당협을 정비하고 징계 심사까지 재개하겠다는 의지로 봐야 할까요, 장 기자님? 그렇게 보여져요. 그 수단이 징계할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뭐 욕하는 게 징계할 수단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권위와 리더십을 확실하게 잃어버려가지고 당무감사위나 윤리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고위원회에서 특히 정정식 원내대표가 상당히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것은 하면 안 된다라고 뭐 내부적으로도 확실하게 좀 반발할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또 따르지도 않을 것 같고, 또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뭐 결정, 당권 정지 한 6개월, 그럼 또 이제 가처분 신청 내고 법원에서 또 뒤집히고, 이런 경우가 반복이 되면 장동혁 대표가 정말 당대표로 하루라도 더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런 인식만 국민의힘 지지자나 의원들에게 확산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자충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이런 내용을 시사하는 게 자충수다라고 보신 거고, 그러니까 자신을 향한 사퇴 요구를 좀 사실상 해당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좀 역습에 나서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데, 그것도 좀 가능한 그림인가요? 아니 뭐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번 우리가 안 해본 게임이 아니잖아요. 예전에 윤리위를 통해서 당무감사위와 그렇죠. 윤리위를 통해서 이제 여러 명 징계했고, 뭐 한동훈 제명도 하고, 뭐 배현진도 징계하고 하지만은 가처분 신청 다 이제 인용돼가지고 징계 무효화되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이 실추가 되고 신뢰를 잃었는데 징계를 하면은 리더십이 살아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이제 예전에 했었던 그 협박 정치, 그 뭐 공포 정치 이거를 다시 하겠다라는 건데, 모렴치 정치가 계속되고 있다. 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장동혁 대표 욕을 안 하는 사람은 찾기가 힘들어요, 진짜로. 웬만한 사람들 몇몇 서정욱 변호사 이런 분들 빼놓고는 진짜 다 욕하고 있잖아요. 근데 당 내에서도 뭐 마찬가지고 그 몇몇의 이제 딱 친장파 의원들 빼놓고는 근데 개의치 않아요. 그러니까 개의치 않아서 이거를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막장 드라마인데 대하 막장 드라마야. 대하. 네. 이렇게 그러니까 길어지는. KBS 막 사극 대하 드라마 1년 가잖아요. 네. 제가 보기엔 이것도 지금 막장인데 하는 거는 막장인데 1년간 갈 막장 드라마가 한 반년에서 1년은 갈 것 같다. 오래 갈 것이다. 대하 막장 드라마가. 그래서 눈에서 레이저도 나가고 막 이런 막장 보면은 잠깐은 재밌는데 질려버려요, 사실은. 이렇게 길어지면은. 그래서 요즘 국민의힘 얘기가 오히려 좀 재미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사람들도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 국민의힘. 뭐 진절머리 난다. 똑같은 얘기가 좀 반복되니까. 네. 오래전에 조롱과 비아냥의 대상이 됐죠. 그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그 메시지를 상당히 뭐 어떤 영향력이 있다라거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큰일 났다 어떡하지 뭐 겁을 먹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이 또 저 소리 하는구나, 아이고 참, 아유 또 이제 SNL 같은 데서 장동혁 거세가 또 패러디하고 또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정치는 조롱과 비아냥의 대상이 되면 정치 생명력 끝이거든요. 이미 저는 당대표로서의 권위, 리더십 다 잃어버렸고, 덧붙여서 정치인으로서의 생명력은 완전히 끝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물론 뭐 일부 극성 지지층에서 자꾸 지지율이 나오고 뭐 10에서 15% 정도 강성 지지층이 지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다음번에 공천받기도 어렵고 뭐 배지 달기도 어렵고 당대표 되기도 어려워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짜 식물, 단세포 대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아냥의 대상이 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오래됐어요. 이제 끝이에요. 당대표 생명뿐 아니라 정치 생명도 끝이다. 영향력이 없어요. 이게 권위로서 위험을 갖고 본인의 지시나 메시지가
누구나 받아들여가지고 그래 저렇게 해야지라고 생각 안 한다고요. 하이 떠들든지 말든지 뭐 맘대로 해라. 너는 지져라. 그만둬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끝났다. 근데 저는 좀 그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 그러니까 책임 정치, 이제 뭐 염치도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버티면 된다. 그리고 내 강성 지지층을 보고 가면 된다. 이렇게 보고 그게 실제로 먹혀요.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정치가 유튜브나 이런 유튜버들한테 포획된 정치고 그들의 소수만 있으면은 당원들을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뭐 여론조사 막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유명한 여론조사도 있고 막 이렇게 예를 들면 김어준이 하는 거나 뭐 이를테면 아니면 고성국이 하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 대한민국 자유 유튜브 총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쓰고 이제 자유 유튜브 총연합. 대자총인가 뭐 이렇게 써요. 줄여서. 여기가 이제 고성국 TV를 포함해서 우파 유튜버들이 연합회인데 여기가 항상 이제 의뢰를 해요. 그래서 한국 여론평판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고성국 TV가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꽃이야 꽃. 뭐 6월 20일에서 20일에 1000명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를 했는데 네. 장동혁 사퇴에 대해서는 사퇴해야 된다 49, 사퇴하지 말아야 된다 41이 나왔어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만 보면은 사퇴 30일, 사퇴하지 말아야 된다 60일. 2배 나왔어요. 물론 여기는 이제 하우스 이펙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사한다고 하면은 강성 그 지지층, 장동혁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응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걸 감안을 해도 국힘 지지층에서 이런 거 나오고 이제 들이미는 거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봐봐라 당원들이 사퇴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생명 연장을 하고 또 전당원 투표하자고 하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당원이 뽑은 당 대표를 누가 지금 의원 나부랭이들이 지금 할 수가 있어. 막 고성국 씨가 며칠 전부터 막 입에 거품 물면서 얘기하는 거고 장 대표도 나오자마자 그 얘기했잖아요. 이게 뉴 노멀이에요. 그러니까. 당원 주권주의가 이제는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힘에도 이제 모든 진영에다 당원 주권주의가 전염이 됐다. 뭐 이렇게 봐야 돼요. 예. 주권주의를 얘기하면서 버티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정치 생명이 끝났다? 우리가 비판하는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 어떤 식으로는 갈 거예요. 그래서 끝났다고 좀 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6개월 1년 대하 드라마다. 대하 드라마고 뭐 다시 이제 어떤 식으로도 또 이제 제기를 하고 잠깐 침체됐다가도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예. 어제 또 보면 이제 다시 또 재선거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그래서 당장 장동혁 대표의 그 발언 이후로 이제 국힘 내 초대선 모임 대안과 미래에서는 장 대표의 당 기강 확립 요 발언에 대해서 반발을 했죠, 당연히. 그래서 그렇죠. 당을 혼란에 빠뜨린 장 대표의 리더십으로는 당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다.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결단에 촉구를 한다. 정점식 원내대표와 중진들의 역할을 요청을 한다. 이런 압박을 좀 하면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비밀투표 통해 이 재선거 문제에 대해서 총의를 모아서 장동혁 대표가 더 이상 개인 의견을 발표를 해서 당을 혼란에 빠뜨리는 상황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요청을 또 했습니다. 그 정점식 원내대표도 뭐 어제 오선 의원 오찬도 하고 이렇게 계속 사태에 관련한 중진 릴레이 회동도 이어가는 중인 것 같은데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나올까요?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은 네. 정정식 대표가 중진들을 계속 만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의견을 정리를 해서 한 1, 2주 정도 더 하고 그리고 좀 더 당내 의원총회 이런 거 열고 그래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날 때쯤 해서 장동혁 당신은 그만둬라. 우리 김재원, 신동욱 이 사람들도 그만두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잡아가지고 장동혁 체제를 좀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관건은 어쨌든 신동욱, 김재원에게 달려 있는 것 같고 그들도 장동혁에게 배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정정식을 우두머리로 하는 친윤계의 상징적인 뭐 핵심 관계자들과 편을 먹을 것이냐 어느 것이 나의 정치적인 생명력을 더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냐 다음번 2028년도 총선에서 공천을 받는데 누구에게 질 서는 게 누구랑 함께 펴먹는 게 좋은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걸 가지고 좀 설득을 하고 대안과 미래 같은 쪽에서는 아이 신 최고위원님 그만둬요 하면서 막 계속 압박을 가한다고 하더라고요.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월 달 내에는 국민의힘도 민주당처럼 새로운 지도체제가
들어서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신동욱,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입장 내고 있지는 않은 거죠. 지금으로서는. 김재원, 신동욱 최고는 지금 인터뷰를 안 하고 있는데 김재원 최고는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죠. 내가 뭐 나서서 무너뜨리진 않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계속 좀 설득을 하면 그런 분은 지난 3번 정도도 다 함께 했잖아요. 무너뜨리는데 동참을 하고 네. 본인이 뭐 주도하진 않았다고 하지만 이거요. 도둑질도 한 번 하는 게 어렵지 어렵지. 두 번, 세 해본 번은. 사람은.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설득 당할 것 같아요. 그분의 꿈이 장동혁을 지키자 이게 아니라 다음번 나 진짜 공천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설득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정치적 판단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근데 뭐 설득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재원 최고는 아마 뭔가 보장을 원할 것 같아요. 보장. 그렇지. 네. 도장 근데 찍어줘.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네네네네. 앞으로. 그리고 바로 지금 전당대회가 열리는 게 아니라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8월 달에 네네네. 무너지면 한 반년 정도 비대위로 갔다가 가야지. 아니, 뭐,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전당대회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자녀 임기만 하고 그 1년 내년 8월에 다시 연임에 도전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래서 누가 김재원 최고한테 공천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버틸 수가 있고, 저는 다만 말씀하신 거에 동의라는 거는 8월 달이 중순이 1차 분기점이다. 왜냐면 9월 넘어가면 이제 정기국회 막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 정국하고요. 그러면은 또 이제 막 이게 지금 정부 여당하고 싸워야 되는데 지금 야당 당대표 흔드냐, 막 뭐 이런 이제 내부 총질론이 또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거 뭐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 민주당 쪽에 지금 지도부가 한번 바뀌면서 분위기가 싹 쇄신이 되면은 예를 들면은 정청래 대표가 뭐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되면은 야 우리도 이제는 더 이상 정청래만 믿고 갈 수 없다 이거는 안 된다라는 그런 또 분위기가 다 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청래 장동혁 이 두 분은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있고 이게 굉장히 두 사람이 굉장히 닮아가고 있다. 처음에는 좀 달랐어요. 약간 리더십도 다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흡사해졌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존경하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에서도 네. 오늘 이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두 사람이 당원 주권주의를 다 똑같이 얘기해요. 네. 예, 당심, 당원 주권, 당원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 사람이 딱 한 가지에 천착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얘기합니다. 장동혁은 이제 전면제 선거와 선거. 부정선거, 저기는 정청래는 검찰. 그래, 검찰 개혁, 뭐 보안 수사권 폐지 이것만 맨날 얘기해. 주구장창 현안이 아무리 많아도 다 외면하고 그것만 얘기해요. 세 번째는 고성국과 전환길이 뒤에 있어. 아니 김어준과 고성국이 이제 뒤에 있는 거죠, 각자. 지지하는 예, 가장 그 진영에서 가장 큰 유튜버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있고 도와주고 있다. 네 번째는 당내 주류가 아니에요. 당대표인데도 두 사람 다. 두 사람 다 친장계도 별로 없고 친청계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소수파잖아요, 되게. 그게 이제 미래 권력으로 사람들이 당에서 안 본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서로 상대 당에서 응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장동혁이 계속 국민의힘 당대표를 해야지 하면서 민주당 사람들이 맨날 얘기하고 있고 청청래가 막 오늘 서정욱 변호사가 나는 뉴 청래파다 이제 응원한다. 정청래 불쌍해 죽겠다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왜 이렇게 야박하게 하냐 막 서정욱 변호사가 막 목소리를 높이면서 막 이러고 있었어요. 서변이 우리 방송에 똥 뿌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거의 이건 평행이론이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뭐 데칼코마니라고 해야 되나 막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너무 양당에다 해가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렇군요. 서로 응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쨌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정청래 대표가 잘 되면 본인도 이제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서로 공식적으로 응원은 안 하겠죠. 근데 그렇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있죠. 네네네. 서로의 존재가 서로의 힘이 되고 있는. 네. 근데 이제 반장동혁 선본에 있는 두 사람이 이제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인데 사실 이렇게 만날 뻔했는데 못 만났어요. 23일 오전에도 이제 국회 토론에 이제 한동훈 의원 참석했는데 참석을 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은 없었고 이제 어제 오전에 미래혁신 포럼이 열었던 고수가치 회복과 미래 세미나에서도 오세훈 시장이 연설을 나왔는데 이제 만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이제 한동훈 의원이 불참을 했었는데 이제 좀 미묘한 거리두기라고 좀 봐야 되나요? 보수 적자 경쟁이 좀 시작이 됐다.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중요한 지역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미래혁신 포럼이 한동훈 대표가 가입하고 첫 번째 세미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야죠. 첫 번째인데. 근데 딱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연산에 네. 아유 그럼 지역 행사 있으니까 그냥 지역 행사 가야 되겠다. 이제 더 이렇게 중요한 생각했을 지역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미나에 포럼에 꼭 참석해야 되겠다 하면 야 저기 지역에 거기에 좀 양해 좀 구해라. 내가 이거 세미나 토론회 하고 끝나고 나서 인사드리러 간다고 좀 그죠. 그래라. 아니면 다음에 인사드린다고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참석하면은 또 두 분 표정, 악수, 얼굴 보고 같은 자리에 있는 거 이게 또 화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조금 좀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조금 피한 건 맞다. 근데 뭐, 아니, 그쪽은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지만, 그냥 우리는 네. 해석을 그렇게 하는데, 언젠가는 또 만날 자리가 있을 예. 거예요. 또 투샷이. 투샷 아니야 쓰리샷이 또 있을 쓰리샷이요. 거고, 장동혁이랑 네. 같이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뭐, 곧 우리가 재미있게 평론할 만한 아이템으로 곧 등장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비슷하게 보시나요? 아니 뭐 그러니까 뭐 서로 이제 서로를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의식하고 약간의 견제가 있는 것도 말이에요. 뭐 장동혁 대표 아니 저기 오세훈 시장은 이제 한동훈 의원한테 직접 뭐 통화도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입당을 서두를 일 아니다. 네네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견 맞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입당이 주가 되면은 장동혁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도움이 안 되니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의원이 뭐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동조했다라고 오 시장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도 뭐 이해는 가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이 대하 막장 드라마의 이 장기전에서 서로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견제하는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보수 재건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타이밍이 그렇다고 뒤에 하면은 뭐 보수 재건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은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은 대통령 국정 뭐 그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도 떨어지고 네. 여당도 싸우고 있고 이럴 때 보수가 뭔가 더 나은 정당이고 유능한 정당이고 하나된 모습을 빨리 보여주면은 훨씬 더 보수가 신뢰를 얻고 단단하게 돼가지고 추후에 더 잘 치고 나갈 수 있는 게 되는데 언제까지 만약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새로운 당대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원팀 돼서 막 나가는데 여기는 계속 싸우고 있어. 그러면은 이게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는 게 좋기는 해요. 다만 수단이 마땅치 않다. 그 당 내부에 눈치 보고 내 손에 피 묻히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보는 원래 그 정당은 항상 그래왔는데 그냥 침묵하는 다수들이 내 이익에 부합하느냐 안 부합하느냐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좀 그게 답답한 형국이다 제가 보기에는. 예. 오 시장 이제 서둘러서 되는 일 없다 했고 한동훈 의원은 보수 재건 골든 타임이다 이렇게 그렇죠. 했는데. 그러니까 서로 그러한 추구하는 이상과 목적은 맞는데 이게 상당히 미묘해요. 어쨌든 2030년,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2028년에 배지를 다시 한번 닫는다는 조건 하에 네네. 재선 의원이 된다는 조건 하에 2030년 대선의 주요한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렇죠. 협력보다는 서로 좀 견제하고 경쟁하고 좀 눈치도 보고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이 협력을 해서 뭔가를 같이 이뤄내려면 과거에 스토리와 서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과거에 우리가 뭐 어려웠을 때 같이 뭔가를 좀 한번 해봤다라든지 뭐 배지를 같이 한번 달고 뭐 세미나나 아니면 어렸을 때 뭔가를 같이 논의를 해봤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이 어떤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거다라고 상상하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예측이다라고 보여져요. 그 협력을 좀 어려울 것이다. 이게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대권의 뜻이 있는 사람은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 말라 이렇게 좀 직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부터 이어졌던 보수 정권의 총선 3연패의 뿌리가 공천 실패에 있고 요거를 좀 되풀이 안 하려면 당권을 진 자가 공천을 자하는 구조 요거 끊어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뭐냐면 나의 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 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5세대 실손보험 판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내 보험료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무엇이 달라지는지 마이 보험 체크에서 실손 점검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마이보험체크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쇼핑몰 마켓하니에서 툭불 한우를 가장 푸짐하고 가장 저렴하게 맛보시기 바랍니다. 툭불 한우의 특수 부위 중에서도 가장 맛있는 부위를 엄선한 1kg가 69,900원, 600g은 49,900원 무료 배송입니다. 냉동 아닌 초신선 냉장 툭불 한우 특수 부위를 저렴하게 맛보시기 바랍니다. 등산화, 트레킹화로 유명한 트랙스타 제품도 제조사 직판가로 준비했습니다. 트랙스타는 발볼이 넓은 한국인의 평균 발 모양에 맞춘 상품을 만들어 국내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도 더욱 인정받는 브랜드입니다. 인터넷 최저가보다도 25%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하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내가 당대표 나갈 거야. 내가 나갈 거다. 나밖에 없어. 내가 그냥 공정하게 당신들 나오지 마. 둘 다 내가 그냥 틀렸다. 공정하게 하면서 내가 관리해줄게. 네네. 그 뜻이에요. 그걸 좀 밑밥을 깐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국회의장 아니면은 당대표 아니면 뭐 주호영 의원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전국적인 뭐 대중성 있는 뭐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당대표 하면서 한번 총선 공천도 본인이 당해봤으니까 한번 제대로 해보고 또 대선 후보 관리도 해보고 그런 정치인 꿈이 있겠죠. 근데 저는 잘하실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에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 인지상정이거든요. 다른 사람 마음 알아서 공정하게 남들보다 욕심이 없으면은 공정하게 정말 최선의 후보들을 낼 수밖에 없어요. 내 개파를 안 만들어도 되잖아. 내 사람 안 챙겨도 되잖아요. 특별히. 그러니까 조영 의원이 뭐 중요한 역할을 당에서 맡으면 뭐 괜찮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욕심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욕심만으로 자신이 대권 후보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망상이에요. 그게 장동혁처럼 돼요. 그렇게 되면. 나 대통령 될 거야. 나 당대표 됐어. 나 대통령이 아마 대선 후보에서 또 여론조사에서 잘 나오니까 헛된 꿈을 꿔가지고 지금 보수와 당을 망쳐놓는 거잖아요. 근데 조영호는 뭐 육선이죠? 육선도 하셨고 정치 경험 많고 아픔도 많이 당해서 그런 헛된 망상이나 욕심을 부릴 뿐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전부터 있었던 당권 대권 분리론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기본적으로 당권 대권 분리론의 전제는 뭐냐면은 당권을 쥐고 있으면서 대권까지 해서 당대표에 유리한 지위로 대선 후보가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지. 선거가 2030년에 대선이 있고 2028년에 총선이 있고 지금 당대표는 어쨌든 2028년까지 하고 2년 뒤에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설득력이 그렇게 있지는 않고 그럼 모든 대선 후보는 당대표를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이회창 총재부터 해가지고 박근혜 뭐 대표부터 해서 다 당대표를 했잖아. 대선 후보들은. 네네. 뭐 홍준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근데 이게 이제 차기 당대표 구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로. 왜냐하면은 이제 언제 장동혁이 물러나느냐. 그리고 한동훈은 복당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뭐 우리가 익히 예상하는 게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뭐 이런 분들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한동훈 대리인이 나올 수도 있고 오세훈 대리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에 이제 주호영 의원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주호영 의원이 노리는 거는 네. 니들끼리 야심이 큰 애들끼리 하지 말고 내가 잘 관리해 줄게 라는 식으로 뭔가 이거를 컨센서스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거에 밑밥을 지금 까는 건데 그렇게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가 먹으려고 하지 누가 그렇죠. 어휴 이렇게 뭐 훌륭하고 중립적인 신분이니까 공천도 잘하시겠네. 우리가 당대표를 양보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 다 뭐 대통령이 거의 뭐 황후여해 뭐 이 정도 되는 게 아니면은 그런 건 없다. 예. 또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을 저희가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공덕포차가 내부 사정으로 당분간 휴식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당분간입니다. 예, 그래서 당분 재정비하는 시간, 더 좋은 공덕포차로 재충전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의 막방인가요? 아닙니다. 당분간입니다. 이 방송만 열심히 보고 계시면 또 돌아옵니다. 네.